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부분의 식재료를 보관하는 냉장고에 두면 안 되는 것들과 괜찮은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냉장고에는 의외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식과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반찬통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있을 만한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방치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냉장고에 두면 안 되는 음식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견과류는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래된 견과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균이 생기는데, 이 균이야말로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특히 간암의 원인이 되는데, 냉장고나 냉동고에 있어도 얼마든지 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보관했는데 냄새가 이상하다거나 갈변 현상이 있을 경우엔 무조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식약청에서는 고추장이나 된장 등에서도 아플라톡신균이 발견됐다고 안내했는데, 이러한 장류도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시고 오래되었다면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자입니다. 저도 감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감자는 보관하기 정말 까다로운 식품 중 하나입니다. 감자를 굽거나 튀기게 되면 열이 가해지면서 WHO에서 지정한 발암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몸에서 해독될 걸 감안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도 감자를 4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면 환원당이 증가하게 되고, 당이 증가할수록 감자의 아스파라긴 성분과 결합하여 더 많은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높은 온도로 장시간 가열한 감자튀김을 드시면 발암 물질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냉장고나 추운 베란다에 보관하는 것은 피하시고, 햇볕이 들지 않으면서도 섭씨 8도 이상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냉장고에 음식물 쓰레기 보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얼려놓으면 처리하기가 편하다 보니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데요. 음식물 쓰레기에는 당연히 세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극저온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있는데, 이 균이 냉장고에 있는 얼음이나 섭취할 음식물을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식중독균으로 분류되며 폐혈증이나 뇌수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수준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심한 경우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간혹 얼음틀이나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오래된 아이스크림에서도 발견되기도 하니,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여 세척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냉장고 보관이 비효율적인 식품으로는 토마토와 참기름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오히려 수분이 감소하고 당도가 떨어져 맛이 없어지며, 참기름도 침전물이 굳어 맛과 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둘 다 실온에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주식인 밥입니다. 밥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에 좋은데요. 밥은 90% 정도가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분은 빠르게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혈당이 높아지면서 비만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데,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면 저항성 성분이 생겨 혈당을 높이지 않습니다. 냉동 보관 시 큰 효과가 없으므로 냉장실에서 6시간 이상 보관한 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금방 지은 밥보다 저항성 전분이 약 3배 이상 많아진다고 하네요. 다음은 계란입니다. 계란 껍질 표면에는 기공이라고 불리는 미세한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 외부로 수분이나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만, 반대로 외부로 하여금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작용까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로 씻게 되면 표면의 보호막이 훼손되면서 오염되기 쉬워지는데, 이때 사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이 침투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네요. 사르모넬라균에 감염된 음식을 잘못 섭취하실 경우 두통이나 발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에는 온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계란이 사르모넬라균으로 오염될 경우 실온에서는 약 3주 후에 위험 수준에 이르지만, 냉장 보관하게 되면 6주 후에도 위험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은 필히 냉장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참기름은 냉장 보관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들기름은 오히려 냉장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산패를 막아주는 성분이 있고,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서 신문지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한 후에 냉장 보관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들기름은 섭취하실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은 편인데요. 오래 보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기름과 참기름을 8:2 비율로 섞으면 미근한 성분이 더해져서 영양소가 풍부해지고 보관 기간도 늘릴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냉장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건강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품은 꼭 냉장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